네, 안녕하세요. TBQ 수학 Q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죠. 다시 을지대 걸로 돌아왔어. 을지대 거 2020학년도 모의적 성고사를 해설 강의를 아직 안 찍었기 때문에 요거를 풀이를 할 거다. 일단 을지대 걸 아직 안 했다기보다는 매일매일 찍다 보니까 다른 학교 거를 전부 다 했어. 그래서 일단 을지대나 서경대가 좀 많지, 양이. 기출고사도 ABC로 나누고 3세트로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을지대랑 서경대 거가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2020학년도 모의적성고사 을지대학교 거 진행하겠습니다. 이 2020학년도부터는 을지대학교가 올해 본 시험 15문제로 출제가 바뀌었지. 단답형 5문제 포함해서 배점이 유일하게 있는 학교였고 이미 시험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1학년도 을지대학교 시험은 끝이 났지만 이 문제는 어차피 시험 범위나 문제 스타일이나 유형이나 비슷할 거기 때문에 가천대 혹은 고려대 혹은 한신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평택대도 마찬가지고 아직 남아있는 적성고사 대학교 요 대학교들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보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영상을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좀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 학원 영어 선생님이 하여튼 프레치스 님도 안녕하시고 장하연 님도 안녕하십니까. 영어 선생님이 어떻게 온라인 강의가 좀 큰 출판사에서 하는 온라인 강의 대표 고교 영어 강사로 최초로 선발이 됐습니다. 나중에 한번 요거를 홍보를 좀 할게요. 듣고 계신 분들한테. 어쨌든 축하드리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15문제라서 순식간에 끝날 거야. 집중 잘 하도록 합시다. 오늘 일찍 끝날 거니까 최대한 집중 잘해서 임팩트 있게 오늘은 아마 최단 시간 안에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15문제밖에 안 돼서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41번 문제 역시 고1 문제지. 현재 고1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직접적으로 출제되진 않지만 항상 요 내용들이 단원통합형으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과목과 연관시켜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이죠. 자, 고차 방정식 중에서 3차 방정식이다. 3차 방정식에 세 근이 주어져 있는데 일단 하나 1이 주어졌네. 그럼 근이니까 1 대입해서 A를 구하자는 얘기야. 자, 1 대입해보자.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A는 0이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지. 따라서 이 3차 방정식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 요거였던 거고, 조립제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인공 찾아야 돼. 그런데 주인공 찾을 필요 없이 1이 근이라며 1이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럼 조립제법 써봅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주인공은 1이었다. 조립제법 써보시면 1 떨어지고 2개 곱해서 1 더해서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1 곱해서 1 0 딱 떨어지죠. 따라서 이 3차식은 x-1은 물론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 근이 x는 1이잖아. 따라서 알파 베타 두 근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거겠지. 그지? 근의 공식을 써야 되겠네. 그런데 보니까 알파 베타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 합 구하라고 했잖아. 따라서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 이 근과 계수의 관계는 모든 적성고사에서 한 문제씩 꼭 나오는 것 같아. 한 문제 이상 나오는 학교도 많죠. 얘는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따라서 1 마이너스 1이니까 0이다. 이렇게 쉽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자. 42번 문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1 내용이긴 한데 상당히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됩니다. 2차 함수야. 2차 함수인데 x제곱 최고차가 플러스잖아. 그런데 모든 실수에서 0보다 위에서 놀아야 된다는 얘기야. 물론 등호 있으니까 당연히 다도 되는 거고. 따라서 이 그림이 나와야 돼. 중학교 문제로 바뀌었죠.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아니야 이거. 헷갈리는 학생들 아직도 있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또는 같다가 되는 거겠다. 따라서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쓰면 m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 2, 마이너스니까 m은 1부터 시작해서 2까지 등호가 전부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 m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1과 2 두 개가 정답이 되겠다. 괜찮겠죠? 자, 42번의 정답은 두 개가 되겠다. 자, 43번 문제.
좌표 평면에서 직선이 나왔어. 그런데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원점과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아봐라 라는 건데, 이 문제는 좀 기하적인 그 수학에서 이제 기하라는 게 이제 그 파트가 있는데, 기하적인 측면이 발달한 친구들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야.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1이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대충 그려보자. x축, y축이 있고 절편은 2분의 11, 한 5.5지. 2분의 11.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수인 이러한 직선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원점은 어디냐면 여기 0,0이야. 즉, 이 직선 위에 있는 수많은 점들 중에서 이 점과 가장 가까운 거리는 가까운 점은 어디냐? 당연히 기하적인 측면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요 수선의 발이 정답이 되는 거겠지. 요게 기하적인 측면이야. 사실은 당연한 얘기잖아. 그지? 최단거리는 직선, 수선으로 낸 그 수선의 발일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겠다. 거리가. 자, 따라서 우린 요 점을 추적해내야 돼. 그런데 요 점을 알기 위해선 이 점선, 이 직선, 즉 수선을 알아야 되겠네. 수선의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자,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니? 기울기가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직교하기 때문에 두 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잖아. 그지?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2가 되면 돼. 그리고 원점 지나는 거잖아.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그냥 2x야, 2x. 됐지? 그럼 우리 요 점은 어떻게 구할까, 요 점은? 요 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직선하고 원래 직선하고 연립방정식을 구해서 바로 그 교점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1은 2x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x가 넘어가자. 그러면 2분의 5x가 되겠지. 좌변은 여전히 2분의 11이고, 따라서 x는 얼마니? x는 5분의 11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여기는 5분의 11이야. 따라서 5분의 11이라는 값을 이 직선에다 대입해도 되고 이 직선에다 대입해도 되고 똑같은 값 나오겠지. 여기다 대입할게, 원장님은. 그럼 5분의 22가 되겠다. 그 점을 A, B라고 했기 때문에 A는 5분의 11, B는 5분의 22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고, 두 개를 합하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분의 3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44번 문제 보도록 하자. 자, 44번도 마찬가지로 고1 과정 집합이 나왔어요. 집합. 자, 집합 A부터 한번 살펴보면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데 인수분해하면 1, 4, 마이너스잖아. 따라서 1과 4를 기준으로 모아지는 그림이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그런데 정수라 그랬고 등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라는 집합을 이거 집합기호예요. 집합기호 그냥 이렇게 쓸게. A라는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한다면 1과 4 사이에 있는 정수기 때문에 2하고 3 두 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집합 B는 24 양의 약수래. 24 양의 약수니까 1, 24 2, 12 3, 4 5, 6, 4 3, 4? 왜 이래? 22, 3, 8 3, 8에 24 4, 6에 24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가 되는 거겠지.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집합 X는 B에는 포함이 돼야 돼. 즉 얘의 부분집합이야.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였어? 8개였습니다. 이 원소의 개수가 8개인 집합에 포함이 되면서 A를 포함해야 된대. 따라서 반드시 2와 3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해주시면 되겠죠. 반드시 들어가든 반드시 안 들어가든 그냥 제껴주면 되는 거. 2하고 3 있니? 2 여기 있고 3 여기 있지? 제껴줘.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 2의 6승이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거.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모든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64개가 정답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45번 문제. 유리함수다. 유리함수인데 이 문제도 역시 고1 과정이긴 한데 좀 간단하게 나왔어요. 자,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돼.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 맨날 하는 짓이지 요거. 점근선 찾는 과정 보여줄게요. 한 번 더. 3에다가 x-2 아래 거 똑같이 써줘. 전개만 마이너스 6이야. 원래 건 마이너스 4인데 따라서 플러스 2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y는 x-2분의 2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유리함수를 처리할 수가 있겠고, 간략하게 개형을 그려보자면 x축, y축이고 점근선은 x는 2, y는 3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다. 자,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값이 플러스 2이기 때문에 1사분면과 3사분면 방향의 직각삼곡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변역이 주어져 있어. 3부터 4까지만 쳐다보래. 그럼 여기가 2니까 3은 여기겠지. 3부터 4까지. 요렇게 여기 부분만 쳐다보란 얘기야. 자, 그럼 요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3, 얼마일지 보자. 자, 3 대입해봐. 3 대입하면 여기다 3 대입하면은 5가 되는 거겠다. 괜찮겠죠? 3,5. 그 다음에 요점의 좌표는 뭐였어? x좌표가 변역이 4였으니까 4지. 4 대입해봐. 4 대입하면은 4,4가 되겠지. 자, 이 그림을 좀 단순화시켜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 필요한 것만 그려볼게. x축, y축이 있는데 3,5라는 점이 있어. 그 다음에 4,4라는 점이 있어. 요렇게 일부분만 된다는 얘기야. 괜찮겠지? 자, 그리고 지금부터 직선의 방정식을 그릴 거야. 그런데 특이한 직선이지 y는 ax라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네. 따라서 0,0을 지나면서 직선을 그려줘야 되는데 얘랑 만난다 라고 했어. 그치? 기울기는 일단 양수가 돼야 되겠네. 따라서 최대값은 요때가 최대값이 되고 최소값은 요때가 최소값이 된다. 간단하게 이렇게 갈 수 있겠지. 원점의 좌표가 0,0이잖아. 이때 최대값일 때 기울기는 x증가량 3분의 y증가량 5니까 기울기는 3분의 5가 최대값이 되는 거겠다. 최소값은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안 되잖아. 얘가 최소값이잖아. 따라서 x증가량 4, y증가량 4, 기울기는 1. 따라서 최대값은 3분의 5, 최소값은 1. 이렇게 처리해 줄 수가 있겠고, 두 개를 더해줘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분의 8이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무려 7점씩이나 배점이 있네요. 난이도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아. 이 정도 난이도가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중이군. 7점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겠죠. 자, 46번 문제 볼게. 자, 요거 사실 수열의 극한이거든? 근데 수열의 극한이긴 한데, 수열의 극한이면 아시다시피 이과 거기 때문에 스킵해야 돼요.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런데 얘는 수열의 극한이 아니라 만약에 n을 x로 바꾸잖아? 그러면 함수의 극한이기도 해, 사실은. 그래서 요 정도는 좀 풀이를 해줘 보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은데, 해볼게. 이거 해줘 볼게. 자, 일단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n이 x로 쓰여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함수의 극한이잖아. 그치? 물론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는 함수의 극한으로는 풀기가 조금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문과 학생들도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무한대 꼴을 배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무한대 꼴이 있을 때는 어쨌든 값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일치한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우린 계산을 하면은 n제곱으로 나눠주는 거 괜찮겠죠? n제곱으로 나눠줄 거야. n제곱으로 나눠주면 우린 뭐를 알아야 되냐면 얘를 알아야 돼. 즉 an이 리미트를 취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나머지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쉽잖아. 5분의 1이잖아. 그냥 최고차항의 계승화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5분의 1에다가 곱하기 이제 리미트 an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리미트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모든 항에다가 n으로 나눠주자. 부등호방이 안 바뀌어. n으로 나눠주면 n분의 루트 9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n이 되고, 무변은 마찬가지로 n으로 나눠주면 3 플러스 이렇게 쓸까 그냥? n으로 나눠주면 n분의 3n 플러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다가 리미트를 취해줄 거야. 리미트를 취해주면 등호가 생기지? 등호가 생기면서 여기서 얘 리미트 취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최고차항이 계수니까 루트 9 정답은 3이 되겠고, 여기다 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최고차항이 계수니까 역시 3이 될 거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리미트 an은 당연히 n은 무한대로 가죠. 요거는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대. 샌드위치 공식이지. 따라서 3밖에 없는 거겠지. 따라서 요 값은 3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얘가 3이야. 즉 얘 3. 정답은 5분의 3이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됐죠? 사실 이과 과정 수열의 극한이긴 한데 문과 학생들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지만 교육과정 편제를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최초예요,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수열의 극한을 이과로 돌려버리고 또 함수의 극한은 문과로 남겨놨다는 거. 굉장하게
임팩트가 있긴 하죠. 예,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여튼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을 굳이 나눠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고, 이게 출제자들도 좀 헷갈릴 것 같아. 가르치시는 분들도 헷갈려 하실 것 같고, 특히 문제집들은 뭐 장난 아니에요, 진짜. 문제집들 헷갈려 하는 문제집들 되게 많아, 보면.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문과 거에다 넣고, 그리고 이거를 이과 거에다 넣고, 그렇게 사실은 경계가 없는데, 수열의 극한이나 함수의 극한이나 원장님 개인적인 사견이 조금은 들어간 겁니다. 자, 뭐 니은기은님이 손 한번 들어봅시다 했는데, 뭐 프랜시스님이 언제나 손 들어주셨고, 다른 학생들도 몰래만 듣지 말고 한 번씩 질문도 하고 출석 체크도 하고 해줘. 그래야지 원장님이 힘이 나잖아. 안 해도 상관없어. 자, 봅시다. 47번 문제. 미분 문제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다. 근데 x는 2에서 극소값 3을 갖는다. 그래프로 한번 분석해보면 간단하게 최고차가 1이니까 이딴 식으로 생겼고, 극소값이래. 얘가 2에서 3을 갖는데 2,3이래. 끝났죠. 따라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fx 설정합시다. fx는 1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못생겼다. 다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f형은 또 3이라는 게 주어졌네. 따라서 3 이렇게 바로 쓸게. 그럼 미지수가 2개지? 그럼 지금부터 식을 2개만 찾아내면 돼. 일단은 얘 미분할게.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는 0이 프라임의 값인데,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극값의 x좌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어진 거야. 즉,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가 2다 라고 주어진 거야. 따라서 첫 번째 식 등장하죠. 2 대입하면 2, 4, 3, 12 플러스 2, 4a 플러스 b는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일단 2,3이라는 것은 극소값이긴 한데 어쨌든 함수값이잖아. 따라서 원함수에다 집어넣어도 성립이 돼야 되겠지, 당연히. 따라서 여기다 두 번째 식 2를 대입해 볼게요. 2 대입하면은 8 플러스 2, 4a 플러스 2b는 3, 얼마? 3이나? 3, 2b 뭐야 이거. 다시 2b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2를 대입한 거야. 걔가 얼마래? 걔가 3이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겠다. 자, 따라서 아래식에서 위식을 바로 빼버리지 뭐. 4a가 날아갈 테니까. 아래에서 위를 빼주면은 마이너스 4. 얘는 날아간다. 아래에서 위 빼주면 b, 그 다음 플러스 3는 3이다. 날아가죠. 따라서 b는 4다. 쉽게 구할 수 있겠지. b가 4니까 a는 얼마가 되겠니? b가 4래. 여기다 4 집어넣어봐. 그럼 16이잖아. 16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겠죠. 구하라는 건 f1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3 이렇게 얘가 정답이 되겠지? 그런데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어차피 0이잖아. 얘가 0이야. 따라서 정답은 4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요새 들어오는 친구들은 보통 이제 한 10명 내외 되는 것 같아. 우리 실시간으로 보는 친구들. 물론 이제 업로드한 영상으로 공부하는 원장님 제자들도 있고 좀 있어요. 원장님 그 친구들, 그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시간에는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그런 친구들. 근데 그런 친구들 제외하고 한 10명 내외로 들어오는 것 같아. 근데 요 10명 내외는 거의 이제 진짜 수험생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책임감을 느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려고 계속해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바빠, 요새. 굉장히 바쁜데, 원장님이 이제 학원 일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번 주에 입시 설명회도 잡혔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바쁜데, 그래도, 가장, 주 업무 중에 하나가 요 영상, 여러분과 약속한 요 영상 찍는 거니까 끝까지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8번 문제 보자. 48번. 자, 요거 어제도 나오고 그제도 나오고 계속해서 강조했었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혹은 함수로 정의된 정적분. 이렇게 그 중에서 상수부터 상수까지 유형은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지. 근데 요거 상수부터 변수 x까지 나와 있는 거, 요게 상수 a든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상관없다고 했지. 이건 첫 번째 유형이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 좌변 미분, 우변 미분, 그리고 x에다가 아래 거 대입. 이렇게 괜찮겠죠? 자, 그럼 좌변 미분하면 f 프라임 x, 이거는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치? 이 정도면 나올 가능성이 안 나올 가능성보다 더 높아. 가천되든 한신되든 뭐 고려되든. 그죠? 자,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을 미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리고 또 x에다가 a 대입해봐. a 대입하면 fa가 뭔지는 모르지만 fa가 우변이 0이라는 거 괜찮겠죠? 왜냐면 a부터 a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0이 되는 거다. 그죠?
자, 그럼 우리 얘 fx를 추적해보자. 그럼 얘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될 것이다. 자, 3차 함수네. 최고차가 플러스인 3차 함수야. 그런데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개네. 이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야 되더라. 첫 번째, 이렇게 극대값이 접하는 경우 x축이랑 그래야지 근이 하나, 두 개잖아. 그지? 다른 하나는 극속값이 접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없다. 인정할 수 있겠니? 3차 함수가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 시험 범위이기도 해 직접적으로. 3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극값 중에 하나가 x축에서 접한다는 얘기야. 괜찮겠죠? 네, 바위맨님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일단 얘를 미분한 결과, 얘 미분 여기 있네. 요거 보니까 x로 묶어주면 x-2가 되기 때문에 앞에 거는 0, 뒤에 거는 2다. 따라서 요 때는 0일 때 0이라는 얘기고 요 때는 2일 때 0이라는 얘기야.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0일 때, 0,0일 때 첫 번째 경우 보자. 0,0이라는 얘기가 C가 0이라는 얘기야. 첫 번째 경우. 이게 첫 번째 넘버링 하자.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야. 자, 첫 번째 경우는 C가 0이 돼버려. 그지? 따라서 fx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될 거야.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되니 얘들아? 두 번째는 2,0을 지나지. 2,0을 지나는 거야. 따라서 2,0을 대입할 거야. 그럼 3분의 8 마이너스 2 대입하면 2, 4 플러스 C는 0이 돼야 되는 거야. 얘는 3분의 12잖아.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잖아. C가 3분의 4라는 얘기야. 따라서 이때는 fx가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분의 4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을 거야.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때 우리 하나 조건 안 써먹은 거 요거 있지? fa가 0 나오는 거. 여기다 a 대입해 볼게. 3분의 1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은 0이다. 따라서 얘는 3을 곱해줄게.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은 0이다. 따라서 a 제곱으로 묶어주잖아. 그러면은 a 마이너스 3 답 나오죠. 그런데 a를 계산해 보니까 0 또는 3이 나와. 이렇게.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a는 음의 실수래. 따라서 이 경우는 모순이지 답이 안 나오는 거겠네. 괜찮겠죠? 그럼 이 경우가 답이란 얘기야. 결론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a는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는데 이걸 또 집어넣을 거야. 그럼 a 집어넣으면 3분의 1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분의 4는 0이다 라는 3차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겠네. 3 곱할까?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4는 0. a 음의 실수라며 당연히 음의 실수 나오겠지. 보기 컨닝해. 보기 보니까 전부 다 음수네. 그지? 제일 만만한 거 마이너스 1 대입해볼까? 마이너스 1 대입해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4 정답 맞죠?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지?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넘어가자. 49번 문제. 자, 이제 확률 문제입니다. 확률 문제에서 요것도 계속 나오지, 얘들아. 요것도 A, B가 독립이다. 독립사건이다. 요거 나오잖아. 독립이라는 얘기는 뭐야? P, A, Q, B가 P, A 곱하기 P, B를 만족한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고 더 이상은 생각하지 마. 단어 뜻이 어떤지. 독립이라는 단어 생각하지 마. 우리 수학 시간이야. 그죠? 독립사건이다, 독립이다 그러면 요 써고 넘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구하라는 걸 보니까 벤 다이어그램 이용할까? 뭐 수식 이용해도 되지만 A, B가 있을 때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이랑 B랑 공통된 부분 찾으래. 어디야? 여기겠네요. 이 부분 어떻게 구할래, 얘들아? 전체 B에서 교집합 빼주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교집합이 얼마야? 교집합이? 두 개 곱한 거네. 두 개 나왔네. 6분의 1이네, 여기가. 6분의 1. B는 얼만데? B는 전체가 3분의 1이래. 따라서 정답은 3분의 1에서 6분의 1 빼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죠. 정답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겠죠. 됐습니까? 49번 문제도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다. 자, 50번 문제 보도록 할게. 요것도 그냥 안 나오면 이상하지, 이제는. 그치? 그런데 항상 추정인지 아닌지부터 판단을 해야 돼. 추정이야. 크기가 나왔잖아. n이 나왔잖아. 샘플링 하는 거잖아. 그죠? 자, 지금 평균은 40이다. 쓸까? 쓰고 할까? 평균은 40이다. EX는 40이다. 오랜만에 써볼까? 그러면은, 시그마 X는 또 모 표준 편차는 6이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크기 n이 몇 개를 샘플링 한 거냐면은 9개를 샘플링을 한대. 9개를 뽑는데 전체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그럼 그 9개의 평균은 어떻게 될까? 우리 모자 씌우려고 x 바라고 표현하지? 얘는 변함없다. 평균은. 기억나죠? 그 다음 표준 편차는 루트 n으로 나눠주는 거. 기억나지? 루트 n으로. 루트 n이 3이잖아. 따라서 3으로 나눠주니까 표준 편차가 2로 바뀐다. 끝이야, 이제. 이제 원래 너네들이 알던 대로 하면 돼. 구하라는 걸 보니까 P 문제 한번 더 쓸게. 38보다 크거나 같고 표본이 9개 뽑은 게 그 다음에 44보다 작거나 같은 요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표준 정규분포를 구하고 그 값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라라는 아주 전형적인 틀이죠. 그럼 우리 표준화 시켜줘야 되겠네. 표준화 시켜주는 공식이 뭐였어? 표준 편차분의 표준 편차가 뭐야? 2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Z 표준 값으로 바뀌겠지. 표준화 시켰으니까. 마찬가지 요 44도 이제 표준 편차분의 우리가 구하는 값에서 평균 빼주면 된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겠죠. 자, 따라서 P에다가 얘는 2분의 마이너스 2다. 그럼 마이너스 1이고 표준 정규분포 돌렸을 때 얘는 4니까 2다. 이렇게. 됐지? 따라서 표준 정규분포는 이렇게 좌우 대칭이고 센터가 0이야. 그런데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2까지 구하래. 확률 구하라는 얘기는 요 넓이를 구하라라는 게 문제야. 표준 정규분포 표, 요 표준 정규분포 표는 항상 0부터 오른쪽 얼마까지 나오고 대칭 성질 이용해서 왼쪽 부분 구해야 되겠지. 따라서 0부터 1까지 구하고 0부터 2까지 구한 다음에 더해 주시면 정답입니다. 따라서 0부터 1까지는 요거, 0부터 2까지는 요거 두 개 더해주면 0.5818라는 3번이 정답이다. 이 정도는 이제 진짜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이 문제는 그냥 나온다고 보면 돼. 나와. 이 문제는 어디 학교든 이 문제는 나올 거야 라고 대비하고 들어가시는 게 속 편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표본 추정 파트죠. 추정 파트에서 표본 샘플링 하는 거는 표준 편차만 신경 써주시면 된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부터는 5문제 남았어요. 이제 5문제 남았는데 단답형이야. 단답형인데 배점이 장난 아니야. 10점부터 그랬었어. 근데 어차피 일지된 지나갔으니까 그거에 대한 포인트는 말 안 할게요. 자, x에 대한 다항식 fx를 자 볼게. 되게 쉽게 나왔네. fx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인수분해 하면서 쓰지 뭐.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나누잖아. 그럼 몫은 뭔지 모르겠어. 근데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다항식 그때 f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얘를 x 마이너스 2로 나누래. 인수 정리해서 그냥 2 대입하면 답이잖아. 따라서 2 대입하면은 2, 4, 마이너스 4 플러스 3 결국 뭘 구하라는 얘기야? F3이 답입니다. F3 구해주세요. 라는 거잖아. 여기다 3 대입해. 끝나지 뭐 날라가니까. 3 대입하면 3이 6에다가 9가 정답이 된다.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고인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뭐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죠? 파이널입니다, 지금은. 자, 52번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수열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거.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참 자주 나온다. 등차 수열 아니면 등비 수열로. 그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자, 등비 수열이야. 착각하면 안 돼. 등비 수열에서 초항 A라고 설정할게. A1. 그 다음에 A2는 뭐라고 설정이 가능하냐면 AR로 설정이 가능하겠지. A4는 AR 세제곱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얘가 33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야. 됐죠? 이런 거 조심해서 잘 봐야 돼. 1, 2, 3이야. 1, 2, 4야. 시력검사. 4입니다. 이거 4.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A2. 등비수열에서 두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 AR이 되겠지. 그 다음에 A5는 AR 4승이 되고 A2는 AR이 될 거야. 이렇게. 얘가 7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식에서 AR로 약분시킬까? 그럼 얘는 뭐만 남니? R 세제곱만 남겠네. 얘는 뭐만 남니? 마이너스. 여기서 R이 바로 나오네, 얘들아. 이렇게. 따라서 R은 2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겠지. 이제 2를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겠네. 그럼 얘는 8A, 얘는 2A, 얘는 1A, 11A죠? 11A가 33이니까 A는 3이다. 라는 것도 쉽게 구할 수 있겠다. 그랬을 때 구하라는 거 이제 요거. A1은 A다. 그 다음에 A2는 AR이다. A4는 AR 3승이다. 이렇게 써주시고 대입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AR은 6이야. 그 다음에 R 세제곱하면 8, 3, 24야. 30에다가 A는 다시 3이죠. 따라서 30 곱하기 3이니까 90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단답형 12점짜리 문제였습니다. 괜찮겠죠? 한성대 발표 언제죠? 한성대 발표 11월 20일인가 뭐 그렇지 않나? 한성대 발표 날 때가 된 것 같은데. 한성대 발표가 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뭐 그 연세대 종합전형도 발표가 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수시 그 합격자 발표가 나기 시작하는데 좀 승전보가 있으면 기분 좋게 좀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큐린이들. 자, 53번 문제. 자, 53번 문제 볼게요. 자, 점 PQ가 이거 위에 점이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한 다항식 계산 문제네. 자, 일단 PQ를 여기다 대입해도 되겠지. 위에 점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Q는 P분의 64다. 이렇게. 따라서 양변에 P 곱하면 P 곱하기 Q는 64다. 요 값이 주어진 거고. 자, 이 상태에서 P 플러스 Q를 구하래. 그럼 양변을 전체 제곱해 주시면 되겠죠. 자, 좌변 전체 제곱해 줄게. 그럼 P 플러스 Q 플러스 2배의 P의 2분의 1승, Q의 2분의 1승이니까 요거 괜찮을까? 이렇게. 우변 제곱해주면 5, 25에다가 50이 된다. 여기까지. 괜찮겠지? 20일 맞죠? 네, 프랜치스님.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20일 얼마 안 남았는데,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고, 혹시 안 좋은 결과 있더라도 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프랜시스님은. 제가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여튼 다시 한번 요거 전체 제곱한 거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해준 결과가 좌변이다.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지. 우리가 구하는 값은 P 플러스 Q야. 그런데 요 값을 아까 구해냈잖아. 64. 64의 2분의 1승이니까 8이겠지. 8이 16. 얘는 얼마다? 얘는 34다. 장난하는 문제 같지? 그치? 이 정도는 풀이해 줄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많은 학생들이 지금 초조한 마음으로 공부가 잘 안 되고 그럴 텐데, 지나간 거는 잠깐 잊고, 앞으로 남은 거 좀 신경을 더 힘들겠지만 쓰셔야 됩니다. 자, 54번 문제. 우리 거 나왔죠? 큐린이들 거 나왔다. 미침풀이 방법. 그죠? 분모 0이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된다. 1 플러스 A-B는 0이다. 그 다음 미침풀이 방법. 이게 원래대로 하자면은 B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그 B 자리에다 집어넣어. 그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해줘. 그 다음에 약분해줘. 그 다음 대입하는 거야. 시간 오래 걸려. 실수도 할 거고. 그죠? 우리는 미침풀이 방법. 분모 미분하면 3x제곱, 분자 미분하면 2x 플러스 a, 여기다 1 대입하면 3분의 2 플러스 a, 요 값이 3이다. 따라서 2 플러스 a는 9다. a는 7이다.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지. 그치? 뭐 틀렸니?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맞죠? 1 대입하는 거니까 3분의 1 대입하니까 2 플러스 a 맞죠? 3, 3, 9는 7 맞다. 자, a가 7이고 a가 7이니까 b는 얼마가 되겠니? a가 7이래. 그럼 8-b가 0이니까 b는 8이다. 이렇게. 따라서 두 개를 더해주면 15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죠? 틀린 거 없죠? 오케이. 간단하게 우리 미침풀이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55번 문제. 마지막 문제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 요게 이제 확률 문제로 나왔는데, 남학생이 4명이 있어. 여학생 3명, 총 7명이 있거든? 이 7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문제야. 그런데 일단 맨 앞자리는 남학생이 앉아야 된대. 그럼 남학생 4명이잖아. 4명 중에 1명 골라야 되겠지. 경우에서 문제니까. 맞잖아. 4명 중에 4가지 경우잖아. 그죠? 이제 남자 원이 앉아있어. 남자 원이 앉아있어. 이렇게. 뒷자리에 이제 둘, 셋, 넷, 다섯, 6자리가 있는데, 이 6자리를 이제 일렬로 나머지 남자 3명, 여자 3명을 앉히면 돼. 남자 셋, 여자 셋. 그죠? 남자 셋, 여자 셋이라는 시트콤이 있었는데, 옛날에. 오늘 시간이 여유로워서 좀 헛소리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 셋, 여자 셋, 나머지 6명을 일렬로 앉힐 건데, 뭐야? 그 다음에, 여학생들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여학생끼리는. 그치?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웃하지 않는 건 어떻게 하라 그래서? 이웃하는 걸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주라고 했나? 큰일 납니다, 그러면. 틀려. 어떻게 하라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상대방을 먼저 앉힌 다음에 사이사이에 집어넣어야지 실수가 없다. 이렇게 했었죠. 따라서 이제 6명을 나열을 할 거야. 6명을 나열 건데 남자 남남남 여여여 귀찮다. 쓰고 나서 귀찮다. 남은 남자를 ABC라고 할게. 그 다음 남은 여자를 1, 2, 3이라고 할게요. 이때 얘네들은 이웃하면 안 된대. 그죠? 자,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얘네들을 일단 배열을 해. 그럼 3팩이 되겠지. 그럼 ABC가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1, 2, 3이 사이사이에 하나씩 앉으면 되는 거겠지. 그럼 절대 여자들끼리는 이웃할 리 없겠다. 물론 남자 원은 맨 앞에 여기 그냥 딱 박아두면 되는 거잖아. 이건 아까 고려했잖아. 사실로. 됐죠? 따라서 1번 여자가 앉을 수 있는 경우에서 4개, 2번은 3개, 3번은 2개. 4P 3이죠. 혹은 4C3 곱하기 3팩이죠. 그냥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주면 된다. 이렇게. 따라서 얘는 4, 얘는 6, 얘는 4, 3, 12, 24. 따라서 24 곱하기 24를 해주시면 되겠죠. 4, 4, 16, 4, 2, 8, 48. 따라서 6, 7, 5. 576까지 경우가 되는 거겠지. 괜찮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최초죠. 40분 만에 끝났어. 그죠? 40분 만에 끝이 났고 좀 여유롭게 하려고 했는데 차라리 뭐 이런 날은 좀 일찍 빨리 끝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자리를 지켜주신 프랜시스님과 그리고 또 우리 아까 대답했던 하연이 그리고 바유맨님 모두 다 감사드리고 모든 학생들이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원장님이 좀 뭐랄까 음식점을 가잖아. 음식점을 가면은 말도 안 되는 시간 음식점을 가. 그 정해진 뭐 점심시간 저녁시간 말고 음식점을 가도 희한하게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진짜 원장님은 항상 그런 걸 느껴. 그래서 기운이 조금, 좋다라고 포장을 하고 있어, 지금. 너네들을 위해서. 그래서 항상 이 자리 지켜주시는, 여러 학생들은, 물론 대답을 안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항상, 지켜주는 친구들은 모든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번 입시에서. 인생에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특히 이번 입시에서 굉장한 행운이 깃들기를 언제나 기원하고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은 너희들을 응원한다. 안녕.